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4.10 총선 직후인 지난 주말 한 잠실 공인중개사무소는 가격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 문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70층까지 높인다는 소식에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총선 이후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문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잠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등 기존 재건축된 단지들이 관심사였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하락해서 상승으로 반전한 지역입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장 먼저 떨어진 곳도 송파구였습니다. 그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전망을 빨리 전달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잠실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건축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실 파크리오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시세가 19억에서 20억 원 선이어서 적정 가격에 갈아타려는 마포구와 성동구 매수자들의 문의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도 잠실 파크리오 84제곱미터는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시세와 유사한 19억 2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들이 총선 전후로 계속 몰리는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게다가 여당과 야당 중 누구 하나 압승해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생각도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승리하면 재건축 바람이 불어 주변 구축 단지 가격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야당이 압승하면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아 주변 신축이나 기축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갈아타기 수요는 학군지와 교통호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호가가 29억 30억 원까지 올랐는데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월 28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조만간 2억 오른 30억 원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곡동의 비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갈아타기 수요는 총선 결과와 그다지 상관없는 모습이라며 그전에도 여소야대 구조였고 오히려 민주당 시절에 집값이 올랐다는 인식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더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30, 40대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분위기였습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호재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가운데 뒤늦게 반영되는 단지들 중심으로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의 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동탄신도시를 많이 찾고 학령기 된 부모들은 분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기 신도시 등은 어차피 야당도 노후단지 특별법 등에 동조하고 있어 일단 갈아타서 실거주하자는 매수세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여야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사업에는 긍정적이지만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는 의견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핵심 부동산 규제 법안을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해 대립했지만 표심을 의식해 작년 말부터 급속히 속도를 내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와 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노후 구도심 정비사업에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 지역에서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해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사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비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수선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리모델링 사업인 수직 수평 증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녹색 리모델링 지원과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은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부와 뜻이 같다라며 무주택자 45% 이상 주거빈곤 상태도 많은 상황에 제초한 폐지는 적절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에 따라 초과이익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며 제초한 폐지보다는 타당하지 않은 것에
시에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인허가권은 지자체나 자치구에 있어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영진 송득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여당의 정책은 야당의 협조 없이 실현이 힘들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야당이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지자체장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항과 법률 제정, 개정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거치며 강남 3구와 서울 구외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격 격차가 2020년 3,178만원, 2023년 3,309만원, 올해 3월 기준 3,372만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6,609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이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강남 3구는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대출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등의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 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3.3제곱미터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년에서 2022년에는 1.9배로 감소했지만 집값 하향 조정기를 거친 2023년에서 2024년에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한 채로 기타 서울 지역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 랩장은 집값 대체 상승기에는 서울 강남 및 강북 등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 선택이 제한되며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몰리는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두 지역 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벌어졌고 2021년에는 2280만원으로 커지는 등 2013년 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에 주택 매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2258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호재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집값 격차가 2231만원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1,779만원으로 두 지역 간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2.3배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